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 넉 대를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타격 능력은 군사적 침략에 잠재적 이득과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이번 전략폭격기 배치는 새해 2단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이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한 이후 이뤄져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본토에 있던 장거리 핵 전략 폭격기 B-52 4대를 괌에 전진 배치하고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3대 핵 전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전략 폭격기는 핵탄두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루이지애나의 바크스데일 공군기지 제96 폭탄 비행대대 소속 B-52 4대와 병력 220여 명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폭격기의 괌 기지에 배치를 공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6일 전략폭격기 괌 배치 목적에 대한 VOE의 질문에 괌에 도착한 병력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연합작전 수행 환경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 B-52가 제공하는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은 주변 강대국에게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가가 잠재적 이득의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B-52 폭격기의 괌 배치가 북한이나 중국 등 잠재적인 적의 억지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 역량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폭격기의 임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그러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신뢰를 보여준다면서 태평양 공군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며 준비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B-52 괌 배치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괌 타격이 가능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미국 태평양 공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전 세계 동맹국들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동맹 차원을 넘어 국제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필요한 경우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일부 철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If Russia proceeds, we will rally the world to oppose its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are ready to impose powerful sanction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 동맹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국과도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향후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목표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경고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유럽, 일본 등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from Korea and other partners and allies is agreement to proceed with very tough international sanctions on Russia should Russia in fact proceed invading Ukraine. There are challenges, but on the other hand, not participating also would have costs for Korea.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ners would be disappointed.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차단을 유럽 동맹들에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국에게도 이런 종류의 조치를 기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 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U.S.-Korea alliance and turn into more of a global partnership. And in the case of the Ukraine, I think it should be viewed as a world order, a shared sense that it's not acceptable to change borders by force.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권위주의 강대국이 이웃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면서 인권 등 중국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이 이번엔 마음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far South Korea has tended to want to fly below the radar when it comes to confronting China. And Seoul may also want to try to fly under the radar with Russia, fearing economic costs.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환영할 것이라면서 한국 동참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훔친 9,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화폐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용자가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가상 지갑에 접근을 시도했으며 이 지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67가지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는 북한 정권을 대리하는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 지갑으로 다시 옮겨졌으며 이후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67가지 가상화폐 중 상당수를 다른 가상화폐와 뒤섞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감행해 9,135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자산이 세탁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에만 총 7차례에 걸쳐 4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북한이 지난 5년간 훔친 가상화폐 규모만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위원회는 14일 공개한 북한 14호 관리소 사람들, 영원히 침묵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위성으로 촬영한 14호 개천관리소를 3D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주면서 15,000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이 관리소가 지난 7년 사이 일부 감시시설을 더 확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 폐쇄의 첫 단계로 수감자들의 영양 상태를 즉각 개선하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UN 인권이사회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북한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이 지지 입장을 밝힌 아일랜드의 권고, 즉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수감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해 없는 자유로운 접근을 즉각 허용하라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4곳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으며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여행 도중 장기간 억류당하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관련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팔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16일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의 요구를 승인한다고 밝히고, 원비어 씨 측이 페이팔에 요구한 자료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지만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거 판결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1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페이팔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페이팔로부터 특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아들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